자, 이제 46번이 되죠? 46번. 요건 절차로 쭉 한번 설명하고, 자, 문제만 한번 다뤄볼게요. 주택법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 요거 순서만 좀 아시면 조금 더 문제 푸는 게 쉬워질 거예요. 자, 사업이라는 말은 여기서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이에요? 주택법에서 주택건설 사업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대지 조성 사업. 그러니까 주택법 시간에는 사업이라는 말이 저 두 가지를 말하고, 사업하려면 여기서는 원칙이 얼마예요? 30호나 30세대 이상으로 하는 걸 말하고, 예외적으로는 얼마? 50호나 50세대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지 조성은 무조건 얼마고?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럼 이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첫째, 그 대지에 대해서 무슨권 확보? 소유권 확보를 해야 돼요. 사업주체가 사업하고 싶거든 소유권부터 확보하라. 그러면 소유권이 확보되면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성했으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 고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승인권자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사업하는 과정이 실시계획 작성 또는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했지. 여기는 문장 그대로 사업계획 작성. 그리고 그동안에는 거기에 대해서 인가라는 걸 받았고, 여기는 뭐로? 승인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사업은 인가 받았고 여기는 승인이에요. 그럼 이 승인도 어떤 효과가 되냐면 뭐 할 수 있다? 공사 착공.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권리를 여기서 주는 거고, 그러면 승인 고시되면, 자, 승인 받은 사람은 공사를 착공할 건데, 착공부터 하는 게 아니라 착공하겠다고 뭐부터? 신고. 자, 신고를 사업주체가 누구한테? 승인권자한테 신고하고, 그리고 공사를 착공한다. 자, 착공 사업주체고, 착공해서 완료됐다. 완료 역시 사업주체. 자, 그럼 완료되면 그 다음에 뭐를 신청해? 사용검사. 사용검사를 신청한다고 나오죠. 신청은 사업주체가. 자, 신청 들어가면 사용검사. 이때 사용검사는 누가 해주고? 시장, 군수, 구청장. 요게 원칙적인 검사권자고, 예외로는 국토부 장관이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국토부 장관이 검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저 위에서 국장이 승인했다 그러면 그 승인은 누구한테? 국장한테 검사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입주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아파트 입주하는 게 이렇게 해서 아파트 입주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숫자를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사용 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고 요 공사 착공까지는 몇 년? 5년. 여기서는 승인 받으면 5년 안에 착공하라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문제가 되는 건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했다. 그럼 공구별 분할하면 세대수가 몇 세대? 공구별로 분할을 하면 600이라고 나와야 돼,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공구별 분할하는 이렇게 나오면 600세대 이상일 때 나와. 그럼 600세대 이상은 공구별 분할을 하는데, 최초인 공구가 있고 최초 외의 공구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럼 최초 공구일 때는 승인 받고 그대로 몇 년? 5년 안에 착공해야 되고, 그러면 최초가 아닌 것은 최초 무슨 신고? 착공 신고. 착공 신고일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원래는 승인 받고 여기까지가 5년인데 예외로 공구별 분할이 되면 요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하는 경우도 있다. 요 뜻이 돼.
그래서 공구별 분할에서 최초가 아닌 것은 자, 승인받고 5년이 아니라 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렇게 나와. 자, 이때 여기에 지금 5년이란 기간이 남았는데 이 5년짜리에 대해서는 1년을 뭐 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착공할 수 있는 기간 연장하면 똑같이 1년이야, 1년. 그럼 요 기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했다더라. 그럼 안 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딱 요거 두고 나와. 취소 나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장하면 무조건 얼마? 1년이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출제는 딱 두 가지야. 연장과 취소를 물어봐. 취소할 수 있다. 다음에 연장하면 어떤 사유가 써졌든 얼마? 1년 연장 이렇게 나와. 그 대신에 요 2년짜리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도 없고 연장이나 취소라는 게 없다. 그래서 이쪽 시험 문제는 딱 요가 나오는 게 끝이야. 요 더 이상도 없어. 그리고 자,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까지는 며칠? 15일 안에. 뭐 시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날짜 개념은 좀 알으셔야지. 그럼 이걸 건축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건축법은 요게 허가로 바꾸면 되지. 허가 받고 착공 몇 년? 2년이 돼. 2년. 얼마 연장? 1년 연장. 그럼 그 기간 동안 착수 안 하면 취소? 그렇지. 그거 차이야. 그러니까 건축법과 주택은 똑같아. 과정 자체가. 승인을 허가로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요 문제 하나로 건축법과 생각을 같이 하시라는 얘기야. 무조건 건축법과 주택법은 개요가 똑같기 때문에 출제하면 같은 개념으로 출제해. 자, 이쪽은 승인받고 몇 년? 5년. 건축법은 허가받고 2년이야. 2년. 근데 5년이든 2년 연장하면 얼마? 1년. 기간 안에 안 했을 때 이쪽은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건축법은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요거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 시험 문제가. 자, 그런데 여기는 공구별 분할에서 최초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승인받고 2년이 아니라 신고한 날로부터 2년. 그때는 연장도 없고 취소 사유도 아니다 이러시면 되지.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사용권 여기 쪽으로 들어갈게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요 확보해야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런데 소유권 확보를 안 해도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더라. 여기 나오겠죠. 첫째는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올 일이 없지. 사업주체가 소유권 확보는 못했으나 사용권 확보했다 이런 거 나오겠지. 요거는 건축법도 똑같잖아. 건축법도 허가 받으려면 무슨 권 확보, 소유권 확보 똑같이 나오지. 그때 요즘에 나왔었잖아. 그때도 소유권 확보는 못했으나 사용권을 확보하면 허가 받고 여기는 승인 받는다 이렇게 나오지. 요건 이제 시험에 나올 일이 없고, 두 번째가 요 지문이 나올 때 지구 단위 계획에 결정이 필요한 사업. 다 뭐냐면 요거 기억만 해. 요거 하나만.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올 때는 얼마 이상 80% 이상의 무슨 권? 사용권은 요걸 확보하고 확보 못한 대지는 무슨 청구? 매도 청구. 요 대상이 된다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승인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무조건 요거는 시험에서 안 빠지고 나와. 다른 거는 소유권 확보 문제 나와도 확보 안 해도 승인 받는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지구 단위가 나와. 그럼 지구 단위가 얼마? 80 이상. 80 이상 무슨 권? 사용권 확보하고 확보 못한 건 무슨 청구? 매도 청구 대상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매도 청구는 항상 뭐로 매도 청구 들어가? 시가로 들어가지. 모든 매도 청구는 시가야. 그럼 시가로 하는데 그 소유자와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을 뭐하라? 협의하라.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이제 협의를 해서 매도 청구할 건데 95% 이상의 사용 권한이 확보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95 미만으로 사용권이 확보한 경우, 이때 누구한테 매도 청구하냐 이 문제죠.
95 이상 확보되면 확보 못한 누구한테? 요거 모든 소유자. 요 모든 소유자에게 뭐하고? 매도 청구하고 95 미만이 확보되면 확보 못한 사람 중에서 누구누구는 뭐하고?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이렇게 나와. 여러분 시험에 이거는 알 필요도 없어. 요게 지문이 길지. 자, 계획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 시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한 자. 그 사람 뭐하고?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이렇게 나와. 지문에가. 그러니까 여기 모든 찾고 여기는 뭐뭐 제외가 있어야 돼. 뭐뭐 제외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답 찾으시면 돼.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80 이상의 사용권인데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여기서 나오면 이제 큰일 나지. 그리고 이걸 미리 배우고 하시는 거야. 요 경우는 다른 거는 80 이상 사유권인데 주택조합이 공동 시행한다 이 말 나올 때,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와. 조합이 공동 시행하는 경우에는 80 이상 사용권이 아니라 95 이상의 무슨 권? 소유권 확보로 나와. 그러면 소유권 확보하고 말 그대로 확보 못한 대지는 무슨 청구? 매도 청구. 똑같이 지문 자체가. 그러면 그때도 95 이상, 95 미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80의 사용권이나 95 이상의 소유권이냐야. 일반적인 사업주체는 어떻게 나와? 80 이상 사용권. 주택조합이 이렇게 나오면 95 이상 소유권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 95 아니야. 저기서는 95하고 잘라. 이건 사용권원이고 95는 소유권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올 때만 주택조합이 요 문제로 시작되면 95 이상의 무슨 권? 소유권 이렇게 나와. 소유권. 그렇지 않을 때는 80 이상 사용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거 빼시고 세 번째가 또 누가 있냐면 국가나 지자체가 공사나 이 사람들이 시행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부도 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승인해 준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하여튼 자 소유권 확보 나오면 요 지문에서 여기까지 매도 청구가 쭉 나와야 돼 순서가. 그러고 나서 사업계획 작성했다 사업주체. 그러면 승인해 주는데 알아서 승인해 줘 신청해야 돼. 신청.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업주체가 신청을 해. 그러면 신청을 하면 신청 뭐한 날로? 받은 날이 되겠지. 받은 날로 날짜 얼마나 와? 60일 안에 뭐하라? 통보하라. 매번 나오는 날짜야 이게. 매번 나오는 날짜. 왜 시험에 내느냐면 우리가 공법상에 승인할 때 날짜가 두 개 있어. 날짜가. 승인받을 때 날짜면 저 국토계획법에 지형도면 승인 30일, 사업계획 승인 60일이야.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꾸 내는 거야 시험 문제를. 여러분 요 근래 시험에 이쪽 문제 낼 때 이 날짜 안 나온 적 없잖아. 계속 나오잖아. 근데 이 날짜도 모르면 또 헤매는 거야. 그래서 다시 공법에서 승인할 때 날짜 나오면 딱 이름 지형도면 승인. 그럼 며칠? 30일. 사업계획 승인. 그럼 60일 나와. 그럼 뒤에는 다 맞춰줘 지문은. 날짜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는. 그래서 통보하고. 그럼 이때 승인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승인권자는 원칙은 지자체장이죠. 그럼 지자체장 이름이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런 게 지자체장이에요.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때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항상 면적 얼마 기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로 구분해. 그럼 이상을 내가 좀 나눠 써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요 사람들이 승인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요 특자니까 두 개 포함 이 정도는 알겠죠? 세종시하고 제주도도 포함한다 그 뜻이야. 그래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특광도나 대도시장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줄이면 뭐라고 나와? 시도지사. 그러니까 본래 시험장 시도지사면 시도지사로 문제 풀면 안 풀어져. 요렇게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크게 볼 때는 10만이라는 시도 대도야. 근데 시도가 누구냐면 특광도지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미만일 때 어떻게 나와? 특광 똑같이 나와. 그리고 나서 시장 군수야. 시장 군수가 승인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거지 지금. 그러면 10만 이상이든 10만 미만이든 어디는 승인권자가 같아? 특광대. 특광대가 나오면 승인권자는 10만 이상 나오든 10만 미만 나오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서울특별시 20만.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5만. 서울특별시장. 자, 창원 대도시야. 창원시 50만. 창원시장. 창원시 3만. 그것도 창원. 그럼 어디만 구분하느냐? 요거지? 시, 군. 일반 시군에서만 승인권자가 달라져. 자, 그럼 옆에 함안군이야. 함안군 20만. 20만이니까 이상이잖아. 도지사. 그럼 함안군에 5만. 함안군수야. 자, 그럼 저기 이제 진주시가 진주시로. 진주시 30만. 도지사. 자, 진주시 8만. 진주시장 그러면 되지. 진주가 군이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 특광대가 써지면 이상 미만 나와도 그냥 누구? 특광대 그러라는 얘기야. 근데 무슨 시, 무슨 군 이렇게 써질 때만 이상은 도지사, 미만은 시장군수 그러면 끝이야. 근데 이걸 내는데 이걸 전체를 알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큰 개념. 면적 나오건 말거나 특광대는 같아. 그치? 무슨 시, 무슨 군, 그때만, 신경 써서 이상, 그러면 도지사, 미만, 그러면 시장, 군수, 그럼 끝이야.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써놓고 하면 쉬운데, 시도, 대도 이걸로 끝나니까, 이렇게 풀어서란 얘기요. 그러면 요런 경우인데도, 요런 경우인데도, 국가나 토지공사가 시행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바로 국장 승인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승인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데서 사업을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든가 토지공사가 한다. 이 두 개 지문이 들어가면 승인권자가 국장으로 바뀌어. 자, 해봐. 창원시 50만짜리 사업하려고 그래. 50만짜리 승인권자. 창원시장. 대도시니까 창원시장. 그런데 이 50만짜리 사업을 토지공사가 하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국장 승인 이렇게 되는 거야. 아셨지? 그러니까 이미 승인권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 사업을 누가 한다고 써지면 국가나 토지공사라는 지문이 들어가면 승인권은 누구로? 국장으로 바뀌어. 요게 기본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은 실제로 여기밖에 안 나와. 요 과정밖에. 그럼 이제 국장을 좀 미리 할게요. 다시. 국장은 누가 하게 되면 국가나 토지공사라는 지문 들어가면 무조건 국장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틀린 게 오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야. 이럴 때는 국장이 승인한다? 아직은 아니요. 이렇게 지문 나온 다음에 거기를 누가 지정해서 국장이 지정 고시에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들어가면 국장이 돼. 자, 다시 해봐요. 오늘 여기 창원 사람만 듣는 게 아니거든, 지금. 응? 요즘 강의를 서울서도 듣고 있어. 그래서 창원시 하면 서울 사람이 몰라. 그래서 서울로 할 거야. 서울이나 부산으로 생각해봐. 서울이나 부산이야. 그래서 부산이 그래도 2의 도시니까 부산까지 가야지. 자, 그럼 서울이나 부산에서 350만짜리 사업하려고 그래. 350만짜리. 그럼 승인권자 누구야? 서울특별시장 아니면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런데 이 사업을 토지공사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지. 그러면 누가? 국장이 승인한다로 바뀐다. 이 뜻이야. 맞아? 그거 맞지? 일단 맞아, 이것도. 자, 그리고 다시. 그러면 이제 서울이나 부산에 350만이야. 근데 이 350만을 하는데 여기를 누가 지정해서? 국장이 지정해서 이렇게 나오면 다시 누구? 그것도 국장 이렇게 돼. 그러니까 두 가지야. 면적 나온 다음에 누구?
토지공사. 그럼 국장 바뀌어. 근데 면적이 330만 넘었는데 그대로라면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인데 여기를 누가 지정해서 국장이 지정. 그러니까 두 개야. 요 지문이 들어가거나 토지공사 이 말이 들어가면 누구로? 국장 승인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창원도 마찬가지죠. 자, 창원시야. 이제 저거 했으니까 창원 해도 되겠지. 창원시가 330만짜리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승인권자. 창원시장. 맞지? 창원시장. 근데 여기를 누가? 국장이 지정해서 또는 자, 이 사업을 누가? 토지공사가 이런 말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누구로? 국장으로 바뀐다. 그 뜻이 돼. 아시겠죠? 승인권자는 요거만 틀리지 않아야 돼.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요거야. 다야. 다시. 일반 시하고 군에서 10만 이상 도지사 미만 시장군수 특광대는 특광대가 승인권자. 근데 그런 지역이라도 누가 하냐면 국가나 토지공사가 한다. 그러면 국장 승인. 또 원래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은 330만 이상이어야 돼. 그렇게 하는 데는 특광대는 무조건 그래도 특광대가 승인권을 갖고 있어. 근데 그거 사업하려고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지정했다. 이렇게 나오면 다시 누구로? 국장으로 바뀐다. 이렇게 돼. 승인권자 아시겠지? 좀 이따 문제 많아. 문제 많으니까 그거 다뤄가고. 자, 그럼 다시 승인 배웠고. 자, 신고, 착공, 완료. 완료되면 이렇게 해서. 자, 이때 이제 문제 뭐냐면 사용검사 신청은 누가 해? 사업주체가 이렇게 나서. 근데 예외는 시공보증자나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올 거야. 그때 사업주체 다음에 이 말이 나오지. 사업주체가 뭐 됐다? 파산. 그럼 이제 사업주 보통이랑 못하니까 누가? 시공보증자가. 그럼 또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시공보증자도 없거나 또 뭐 되면 파산. 그러면 누가? 입주예정자 대표. 이렇게 순서가 나와. 시험장 가면 세 개가 다 나오진 않아. 한 개밖에 안 줘. 그 중에 하나. 보통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안 줄 때 사업주체가 파산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사업주체가 파산하는 경우 누구 나와? 시공보증자. 다시 지문에가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그럼 어떻게? 입주예정자 대표. 이렇게 순서가. 알겠죠? 그지?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완료일 때는 이렇게. 근데 이제 검사권자가 왜 두 명이냐? 바로 원칙으로 지자체장이 승인했다.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 국장이 승인했다. 그러면 국장이다. 이렇게 돼. 그러면 국장은 같은데 승인권자고 검사권자가 같다. 그러면 되나? 다르지? 승인권자와 검사권자가 달라요. 아까대로 특광대는 승인권자가 누구야? 특광대. 근데 검사권자는 구청장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승인권은 특광시장이 갖고 있지만 검사는 누가 해? 구청장 하는 거야. 구청장. 근데 이제 창원은 같겠지. 창원시장이 승인했으면 창원시장이 검사 이런 데 같지. 그럼 또 다를 때가 봐봐. 자, 함안군이 15만. 그러면 승인권자 도지사, 검사, 군수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이상일 때는 도지사가 승인해도 검사는 누구? 시장군수지. 근데 시군에서 10만 미만은 어떻게 돼? 승인권자고 검사권자고 또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승인권자, 검사권자 같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름으로 해. 승인권자 밑에는 군수,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검사권자는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대신에 국가가 승인했다, 국장이 승인했다. 그럼 검사도 국장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자, 완료가 되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그럼 완료되기 전에 미리 받는 걸 뭐라고 한다?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이 사업이 두 개니까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은 언제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느냐 이렇게 나오겠지. 자, 주택건설 사업은 주택이니까 건축물이죠. 큰 의미로 건축물 뭐별로? 동별로 완료됐을 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은
건축물이 뭐별로 완료되면 동별로 완료되면 사용 승인을 받는다. 대지조성 사업은 구획별로 완료되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까지 이걸 내진 않아. 자, 지금 건축물인데 거기가 공동주택으로 표시가 된다면 뭐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용어가 나와야 돼. 그때 주택건설 사업이다. 그럴 때 건축물이라고 한다고 뭐로 나와? 공동주택이다. 이러면 뭐별로? 세대별 이렇게 돼.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이 쭉 해놓은 두 문제예요. 그래서 쭉 확인 한번 할게 봐요. 46번에 1번 지문 확인하시고 2번 지문. 일의 경우라 할지라도 국가나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330만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하나가 틀렸지 지금. 와자까지는 맞아. 국가나 토지공사가 시행한다 그럼 국장이 승인하는 거지. 근데 330만 나올 때 잘 봐. 330만에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만 써져 있어. 그러면 그냥 특방대가 해야 되겠네? 뭐가 빠진 거야? 국장이 지정했다는 말이 안 보이잖아. 국장이 지정했다는 말. 자, 해설 봐. 고치지 말고 해설을 보면 되지. (46번) 해설. 그 2번에 330만에서 규모로 택지개발, 도시개발 추진하는 지역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가 아니라 지역 중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지정 곳이 이 말이 들어가야 국장이 승인권자가 돼. 아셨죠? 그러니까 330만 나오면 딱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330만 나오면 넘어가지 말자.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국장이 지정했다는 말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누가 승인한다? 국장이 승인한다. 그리고 면적 따지지 말고 토지공사라는 말이 들어갔다. 그럼 누구다? 국장이 승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얘기야. 자, 그럼 다시 문제 보시고 그 3번 지문에가 또 지문이 새로운 게 있죠.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 그럼 광역시 생각해봐. 광역시는 면적 상관없이 누가 승인권자야? 광역시장이거든. 그때도 국장이 승인하려면 누가 지정했어? 국장이 또 지정했단 말이 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광역시를 연상하라는 얘기야. 광역시 그러면 무조건 광역시장이지. 그러면 또 왜 수도권이냐? 수도권이 다 대도시거든. 그러면 승인권자 누구야? 대도시장 그럴 거 아니야. 그럴 때 자, 국장이 승인하려면 누가 지정했어? 국장이 지정했다. 이 말이 또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5번 읽으시고 자, 6번. 특별시, 광역시 8만이야. 특별시, 광역시 8만. 그리고 등록사업자가 사업했어. 그러면 누가 승인권자야? 특광이지? 특광이잖아. 됐죠? 그러면 9번 내려와봐. 9번. 또 특별시야. 특별시 8만인데 한국토지공사가 들어가 있네?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국장. 그러니까 똑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험 문제 계속 내. 특별시 광역시 면적만 나왔고 등록사업자 이런 거 100번 나와도 되지. 그럼 무조건 특별광역시장이야. 거기에 누가 들어가지 않는 한은 토지공사 이 말 안 들어가면 전부 특광이야. 특광. 그런데 거기를 누가 해? 토지공사라고 들어가면 누구로 바뀌어? 국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은 틀린 거죠. 그 다음 다시 올라가서 7번. 대도시 나왔어. 그러면 대도시가 10만이야. 그럼 누구야? 대도시장. 거기 지방공사 또 헤매지 마. 토지공사지 지방공사 아니야. 또 공사 넣으니까 여기도 국장이 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무슨 공사만? 토지공사만. 토지공사만 국장이야. 일부러 지방공사 한번 또 본 거고. 8번 시군이야. 그러면 시군에서 10만 그랬으니까 누구? 도지사 나와야지. 미만 그랬으면 시장군수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면 2번하고 지금 6번하고 9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0번 아까 며칠 안에 통보 60일. 요거 작년 재작년 내리 재작년 계속 나와. 어떤 승인 문제 나오면.
자, 다음 장 나와서 11, 12, 13 묶으세요. 요즘에 또 나오는 시험 문제야. 자, 저기 11번.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변경, 승인 얻어야지. 허가받은 거 변경, 허가. 인가받은 거 변경, 인가. 승인받은 거 변경, 승인. 맞지? 승인받아야 돼. 근데 다만 무슨 사항 변경? 경미한 사항. 항상 우리는 경미한 걸 변경할 때는 받을 필요 없다 나와. 그럼 과연 경미한 게 뭐냐 또 이거지. 경미한 게. 자, 12번. 공공사업 주체가 총 사업비나 면적 20% 범위 안에서 사업비나 면적이 증감. 자, 문제는 사업비는 증감이라는 거 배웠지? 면적은 전부 줄여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늘어도 돼. 여기만 면적도 증감이 돼. 근데 그 면적이 몇 퍼센트? 20%야. 20% 범위에서 면적이나 비용 늘거나 줄거나 승인받지 않아도 돼. 누구일 때? 공공일 때야. 공공일 때. 그러니까 면적이나 비용이 20% 범위 내에서 늘거나 줄거나. 자, 그런데 경미하려면 누가 할 때? 공공이 할 때야. 공공이. 그럼 혹시 비용이 10%는 어디였죠? 도시개발법이야. 그 다음에 면적이 5가 나올 때가 어디야? 국토계획법. 면적 10 나올 때 도시개발법. 20 나올 때가 주택법. 이렇게 됐지. 적으신 거 기억나? 5, 10, 20 적어놓고 했잖아요. 근데 주택법의 주의사항은 누구일 때만? 공공일 때만이야. 공공일 때. 자, 그러면 가로 속에 다만 등록사업자나 조합의 경우는 변경 승인 받아야 되는 거지. 공공만 해. 그래서 이제 13번을 출제한 거 아니야. 또 13번으로. 조합이 승인받은 총 사업비 10%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 승인 받아야 한다. 맞아? 받아야지. 조합이니까. 늘거나 줄거나 20 범위 내에서 안 받는 건 누구? 공공일 때라고 그러잖아. 공공.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공공이 아니니까 받아야 한다. 맞지? 그러니까 그 다 세 개 다 낸 거야. 시험에서. 이쁘게 낼 때는 법조문대로. 그러면 그건 안 틀려. 승인받은 거 변경? 그럼 승인 요건 알지. 경미한 사항 변경 안 받아. 여기까지는 알아. 근데 그 경미한 걸 12번, 13번으로 바꿔냈다. 이런 뜻이 돼요. 구분하시겠어요? 그건 이제 요 근래 출제 비용이 이렇게 다 바꿔져. 워낙 이런 걸 많이 냈거든. 숫자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바뀌는 거야. 경미한 변경으로. 47번. 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죠. 자,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얻으려면 무슨 권 확보? 소유권 확보. 그 다음에 2번 읽으시고 3번. 자,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는 단어 나왔다. 그럼 80 이상 무슨 권? 사용권 확보하고. 확보 못한 대지가 무슨 청구?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되죠. 그때 괄호 속에 주택조합이 무슨 시행? 공동시행이라고 나오면 얼마 무슨 권? 95 이상 소유권 써놨죠? 여기 앞으로 나올 확률이 있어. 그동안은 80으로만 계속 시험에 냈는데 계속 내란 법이 없지 이제. 시험에서 사업주체 이름을 주택조합으로 딱 바꿔놓으면 95 이상의 무슨권? 소유권으로 이렇게 바꾸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4번. 승인 얻은 사업주체가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럼 누구한테 매도 청구? 모든. 맞았죠? 만약에 이제 95는 안 써놨어. 95 미만은 어떻게 돼? 누구누구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이러면 되고. 5번 지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 청구하되 6개월 이상 협의에 3개월 이상 협의죠. 6번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으면 매도 청구한다. 맞고? 근데 이 매도 청구는 주택만 해? 토지도 해? 토지, 주택 다 하지? 토지 매도 청구 뭐도? 주택 포함. 주택 그러면 토지 포함. 같은 말이요. 그리고 7번 지문. 매도 청구는 무조건 무슨 법 준용? 집합건물법 준용해. 8번 착공신고하고. 9번
사업주체는 승인 받으면 5년 안에 착수하라. 근데 다만 무슨 소유권 분쟁, 그 소유권 분쟁의 동그라미는 소유권 분쟁으로 공사 착수 지연 등이 있다. 이렇게 인정했을 때는 연장을 할 때는 얼마다? 1년. 연장 얼마? 1년. 계속 이거 내잖아. 3년 인정, 뭐 2년 연장, 1년 연장. 하여튼 많이 나와. 하여튼 승인받고 착수하는 것은 무조건 연장은 얼마다? 1년이야, 1년. 작년에도 시험 문제 또 나왔잖아. 작년에도. 그러면 10번 또 해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나 사업주체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건축법 이거 있지? 그대로 요즘은 요렇게 나오면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지. 지문도 똑같잖아. 착수 완료가 불가능 이랬잖아. 완료가 불가능. 경공매를 어떻게 하고 똑같잖아. 그 다음 11번 공구별로 분할하여서 승인받은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몇 년? 5년이고 또 착수기간 연장해도 얼마고? 1년 나오고. 오른쪽 12번 승인권자가 사업주체가 9, 10일의 기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승인 취소 그렇지 하여야 한다 해서 또 틀렸고. 그 다음에 13번 공구별 분할에서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가 나왔어. 그러면 최초 무슨 날?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에 착수하고 거기에 기간 연장과 승인 취소할 수 없다로 써드렸지. 14번 사업주체가 사업 완료했다. 그럼 누구한테 검사 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 괄호 속에 국토부 장관 승인한 것만 누구? 국장. 15번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건축물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뭐 받을 수 있다? 임시사용 승인 받는다. 이 경우 그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이라면 뭐별로도? 세대별로도. 그 다음에 16번부터 19번까지가 또 사용검사 후에 나오는 매도 청구죠. 사용검사 후에.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대한 어떤 토지가 일부 토지가 그 일부 토지는 얼마를 말해? 5% 미만을 말해. 그래서 그 밑에 쓰지 말고 봐. 입 있어.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 이후에 그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뭐로 팔아라고? 시가로 팔아라고 매도 청구한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매도 청구를 하면 어떻게? 시가로 이렇게 나와요. 시가로. 그때 17번에 그 일부라는 게 얼마를 말하고? 5% 미만을 말하고 이때 매도 청구에 대한 의사표시 너 팔아라 하는 의사표시는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그 소유자에게 송달이 돼야 돼. 송달. 그럼 그거 지나면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이 소송을 하는데 매도 청구했더니 안 팔기로 했어. 그럼 소송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소송을 소유자가 다 해야 돼? 대표가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대표가 나오는 거야.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하려면 소유자 전체 얼마의 동의가 필요해? 4분의 3. 4분의 3이 75지?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이 그렇게 하란 이야기야. 아까 무조건 뭐 동의 나오면 75 나왔잖아. 그러듯이 그거 연상하면서 하시면 돼. 자, 그래 놓고 이제 시험에 뭘 줬느냐. 작년에 19번.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할 때에 그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요거죠. 이건 무조건 전체 소유자에게 효력이 미쳐. 동의는 4분의 3밖에 안 받았지만 판결에 대한 효력은 모든 소유자에게 미친다. 해설 보시고 고치지 말고 틀린 걸 알았으면 해설 한번 읽으면 되지. 자, 그거 확인됐죠? 그리고 20번 사업주체가 이 법의 사용검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가 되는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이 법을 받으면 건축법
뭐도 받은 것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 나오면 무슨 법? 건축법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거 나오지. 48번 주택의 공급 및 분양 가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지문만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주택의 공급이 나왔어. 주택의 공급. 그럼 우리는 주택이라는 게 뭐뭐 포함해서 주택이라고 그래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말하죠. 공급의 뜻이 뭐고? 분양하거나 임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 공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뭐는 제외한다? 요거 제외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공급이 나올 때는. 자, 우리 아까 부대시설 뭐야? 관리사무소 이런 거 분양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지금 생각 없이 공부하지 말고 주택은 요거 포함한다. 맞아. 근데 공급 파트에서는 뭐가 빠져? 부대가. 그럼 건설할 때는 안 빠지지. 뭐 쥐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공급이라는 단어 나올 때는 뭐는 빼고 부대는 빼고 그래야 돼. 그러면 이제 분양 임대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입주자 뭐를 해야 돼? 모집하겠죠. 모집하려면 절차가 시장 등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 그럼 승인 받고 공고하는 거죠. 그럼 공고 어디다 해? 신문에 하겠지. 아파트 모집할 때 신문에 광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모집하는 과정이 요 순서야.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 이 말은 뭐 받아서 승인 받아서 공고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빼고 하는 거야. 앞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그 말은 공고하기 위해서 뭐 받았고 승인 받았고. 근데 승인인데 복리시설일 때 복리시설은 뭐하고 신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주택은 뭐하고? 그렇지. 주택이라고 안 써준다는 얘기. 이미 주택이니까 주택은 뭐하고 승인받고 복리일 때는 신고하고 말이야. 아니 주택이라면 없는데 그러면 안 돼. 골치 아파. 이미 우리는 뭐에 대한 주택 공급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주택은 승인받고 복리일 때는 신고하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사업주체가 단 공공사업주체라면 제외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뭐 안 받아? 승인이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자, 우리 공급 파트는 요 지문을 암기해야 돼. 이 지문을. 그래야 이걸 갖고 계속 응용하게 되지. 그럼 입주자 모집 승인 그 말이 뭐야? 입주자 모집 승인 그럼 요걸 말하는 거야. 아, 시장한테 승인 받는 거야. 그럼 승인 신청일 그만. 요거 승인 받으려고 신청한 날 그 말이야. 그래서 공급 파트 이 단어부터 외워서 시작하라는 거. 자, 1번 들어가 볼게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얻어 건설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에 적용한다. 그럼 왜 틀렸어? 부대 이런 걸 찾을 줄 알아야 돼. 공급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부대에 들어가면 안 돼. 공급일 때는. 근데 시험장 가면 이게 안 보인다는 이야기야. 아, 공급이구나. 그럼 뭐 빠졌다? 부대 빠졌다. 이렇게 공부해야지. 자, 2번. 지방공사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시장 등의 승인, 복리시를 신고해야 돼? 안 하지? 누구니까? 공공이니까 안 해. 그래서 이 2번 지문이 여러분 시험에 10번이 넘게 나왔어. 그것도 답이 몇 번씩이나 되잖아. 무조건 사업주체는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한데 공공에 해당하는 사람은 받을 필요 없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법령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돼. 그럼 분양가격 이하 밑주고 보고 그럼 그 이하로 공급받는 주택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하는데 그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할 때 그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에서 적용이 돼? 공공택지야. 그럼 공공택지는 절차 없어. 그냥 다 적용해. 근데 공공택지 외 쪽은 어떻게 해야 돼? 지정을 해. 지정.
그걸 잊지 말고 공공택지, 공공택지 다 된다 이러면 안 돼. 공공은 다 돼. 공공택지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 근데 공공택지 외 쪽은 심의 거쳐 지정해야 돼. 심의 거쳐 지정. 그 지정한 곳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그럼 창원시에 두 군데가 공공택지 외 쪽이 있다 이렇게 해봐. 근데 한쪽은 심의에서 지정했어. 그럼 거기 뭐 적용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 근데 지정 안 하면 적용 안 하는 거야. 분양가 공공택지 외 쪽은 그거 잊지 말고. 자, 그때 4번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은 상한제 적용하지 않죠. 그럼 그 지문이 맞았나요?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이지? 근데 이미 층수가 얼마야? 50층이고 그럼 맞았어. 그러니까 원래 뜻은 어떻게 된다고? 50층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150m 이상이야. 근데 50층이고 그럼 50층 맞았으니까 뒤에 거는 140이 나와도 된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5번 지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서 그 분양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 분양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택지비를 물어봐. 그래서 6번에 공공택지에서는 해당 택지 공급 가격 그거 기억하고 한 장 더 넘겨봐요. 7번에 보면 공공택지 외쪽이 나와. 외쪽의 택지는 감정평가한 가액이야. 예외는 택지 매입 가격. 그거는 이해되어 있죠? 그래 놓고 항상 그 두 개의 가격에다가 택지 관련 비용을 가산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건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항상 어디든지 택지 관련 비용 가산한다 이 지문이 나와. 그러니까 답은 앞에 것만 외우라는 얘기야. 공공택지는 무슨 가격? 해당 택지 공급 가격. 공공택지 외쪽 나오면 감정평가한 가액. 그게 안 나왔을 때는 해당 택지 매입 가격 요게 나와. 그리고 뒤에다 뭘 더하라고 나와? 택지 관련 비용 가산하라 이 말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외우지 말라 그 말이야. 그거는 다 맞춰주니까 앞에 날짜만 물어봐. 앞에 그 금액만. 아셨지? 공공택지는 어떻게? 해당 택지 공급 가격이야. 공공택지 쪽은 감정평가한 가격이야. 그거까지만 딱 외우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으로 가서 8번, 9번 묶으시고, 그러니까 6번, 7번 묶고 8번, 9번 묶어야 돼. 자, 8번, 9번의 끝 문장이 뭐라고 나와? 분양가격 공시 말 보여? 그죠? 그래서 또 시험장 가서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분양가격 공시. 그럼 다시 해봐. 분양가격은 뭐하고 뭐 합한 거죠? 택지비하고 건축비예요. 공시 뜻은 뭐예요? 알려라 그 말이야. 그럼 분양가격을 누가 알릴 거냐 그 말이. 누가 알릴 거냐. 알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사업주체가 알리든가 시장 등이 알리든가 두 사람이 알려야 돼. 그런데 언제 사업주체고 언제가 시장이냐야.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일 때야. 공공택지는 누가 알려야 돼? 사업주체가. 그럼 공공택지 외쪽 그러면 시장이 알려야 돼. 자, 그 두 개 좀 맞는 거 읽어보세요. 사업주체가 앞에 딱 나왔잖아. 그럼 뭐 찾아야 돼? 공공인지 공공외인지 확인 딱 하면 그걸로 끝. 맞았어? 그럼 그 다음 거 시장 등 하고 뭐 나왔어? 공공택지 외에 나왔어. 그럼 맞았어. 다 맞춰줘. 그거는. 그거 외에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한다면 그 밑줄 근 단어 둘째 줄.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승인하는 경우 두 개 나와 있지? 그럼 아까 왜 그 말이 나오는가 봐. 지웠네. 아까 우리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한테 뭐 받고 승인, 시장 등의 승인. 그러면 지금 요 승인 나왔잖아. 그러면 아까 시장은 자기가 할 때니까 자기가 뭐 했을 때 승인하였을 때지. 이 사람은 승인을 받았을 때지. 그거잖아. 그러니까 요즘으로 남을 때는 시장한테 승인을 받았을 때 공시하는 거고 요건 자기가 승인하였을 때 공시하라 그 말이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춰줄 거니까 시험장 가서는
분양가격 공시라고 뜨면 앞에 사업주체 나오면 뒤에 뭐 나와? 공공. 시장이 나오면 공공. 왜? 그게 맞으면 맞아. 다른 걸 맞춰줄 거니까. 그리고 10번.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것은 세 개 단어 체크 밑줄 나서 누가? 시장 등이 설치 운영해. 뭐 하려고 하느냐? 분양가격 제한이나 공시하는 걸 심의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부터 20일이야. 다 냈어. 시험 문제를 하나하나 끊어서. 그런데 앞으로 나올 확률인 게 11번이야. 사업주체가 공공일 때야. 공공일 때는 해당 기관 장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하라고 그랬어. 원래는 누가 하는데? 시장 등이 하는데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장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하라. 요 내용이야. 다음에 12번에 시장 등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아닌 2년 이상 보관해야 돼. 그때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할 때는 이를 공개하라. 오늘 또 보관 개념 많이 배웠죠 지금? 앞에 한번 몇 년? 5년간 보관하고 나왔지. 5년간? 아까 확인서는 5년간. 돈 문제는 해산할 때까지 해산할 때 보관 나왔지. 또 이건 몇 년? 5년간. 또 어디서 또 나왔지. 5년간. 도시개발채권 기억나? 도시개발채권도 매입일증 몇 년간? 5년. 그래서 뭐 보관 문제를 내는 거야 시험 문제가.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돼. 아무렇게나 막 그냥 외우고 이래갖고는 안 되니까 그 보관 개념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로 몇 년이야? 5년 이런 거 나오지. 여기만 2년이야. 여기만. 자 그럼 49번은 조금 쉬었다가요. 딱 50분에서 50분. 졸리지 않도록 요때 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조시는 뭐 없어서. 졸았으면 바로 노래 시키려고 그랬더니 조는 사람이 없네. 나중에도 혹시 없네. 수업 더 이상. 난 원래 특강하다가 조는 사람이 있으면 졸아라고 놔둬. 그 대신 노래만 한 곡 하라고 그래. 노래만. 근데 어떤 사람 노래하려고 조는 사람이 있어. 어? 예전에 그 서울서 강의할 때는 많았거든. 한 400명씩 이렇게 하잖아 강의를. 그러면 예고를 하거든. 점심 먹고 졸면 노래 시킬 거야. 근데 일부러 졸아. 노래하려고. 노래 잘하는 사람. 응? 이건 안 시킬 거니까 졸지 않으셔도 되지. 자 쉬었다 49분 들어갈게요.